안녕하세요. 부자버스의 이슈기자 수연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무량판 이슈를 총정리해 볼게요. 올해 4월 말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개월째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단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가적 차원으로는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와 LH 전관 카르텔 근절 방안을 마련 및 특별법을 논의 중에 있고, 지자체별로도 지자체 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후분양 및 무량판 구조가 아님을 홍보하거나 무량판 구조 등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혹은 이사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LH는 입주민 보상 방안으로 계약 해지권, 위약금 면제, 타 임대주택 입주 시 감점 면제, 인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보상을 받을지라도 주거 안정성, 정신적 스트레스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무량판 구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현 상태가 어떠한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란? 무량판 구조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무량판 구조 자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구조는 총 3가지 공법으로 지어집니다. 1. 벽식 구조. 벽식 구조는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입니다. 벽이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을 없애기가 어려워서 리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될 수 있어서 층간소음이 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2. 기둥식 구조. 기둥식 구조는 기둥을 쌓고 그 위로 보를 쌓아서 보와 기둥이 함께 천장을 받치는 형태인데요. 수평으로 보, 그러니까 대들보를 쌓아서 하중을 지탱한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단점이 있지만 층간소음도 벽식 구조보다 덜하다고 합니다. 기둥식 구조는 라멘 구조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3. 무량판 구조. 마지막, 무량판 구조는 기둥식 구조에서 보 없이 기둥과 천장만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보가 없어서 천장은 높지만 기둥만 가지고 하중을 지탱하다 보니 보강해주는 철근을 더 넣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듯 무량판 구조는 기둥식 구조와 비교했을 때 층고를 줄일 수 있고 내력벽이 필요하지 않아 실내를 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관상 좋기 때문에 초기에는 쇼핑몰, 백화점 등에 사용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주거용 건물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과 반대로 무량판 구조는 무너지기 전 전조 증상이 적고 팬케이크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참사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무량판 구조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실 2010년대 아파트 분양 뉴스를 살펴보면 무량판 구조를 인테리어가 쉽다는 장점으로 홍보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쟁점. 무량판 구조는 문제가 없다지만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물에서 자꾸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풍백화점, 광주화정 아이파크,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고요. 이외에도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 등 잊혀진 사고도 많습니다. 각각이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결국 철근을 보강하지 않은 무량판 구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무량판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시공의 문제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지만 점차 감리, 설계 문제 및 건설업계 전반의 카르텔도 드러났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인터뷰를 통해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짤막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를 부탁드린 이유는 최근 떠들썩한 이슈 때문인데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견 없이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설계, 시공, 감리 감독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구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철근 누락이라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보니 책임 소지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철근 누락이 왜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이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감리, 감독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법정 감독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현장이 많고, 감독 한 명이 여러 개의 건축 현장을 겸무하고 있거나 조성공사 현장처럼 큰 면적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법정 감독 인원의 30에서 40%도 채우지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 그러니까 80%가 넘는 현장의 배치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책임 감리지구라고 부르는 감독 권한 대행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주는 조성공사 현장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요. LH에서 직접 감독하는 조성공사 현장의 경우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편입니다. 감독 인원 자체가 부족하니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고 자연스럽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놓치는 업무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감리, 감독 인원이 부족하다면 부실 시공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텐데요. 해당 인원이 부족한 건 회사에서도 알면서도 방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이 문제일까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사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LH와 같은 공기업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인력을 충원해오지만 그 인력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장에 전부 배치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4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이유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뉴스에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카르텔 혹은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감리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은 시공사, 설계사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경력을 쌓는다기보다는 법적인 검토를 비중 있게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기술 검토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 검토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퇴직 이후 감리회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감리회사의 기술 검토 역량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리회사에서 기술 검토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따내는 영업의 목적도 큰 편인데, 이 영업 목적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해당 기관의 고위직 퇴직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위직 퇴직 직원은 고위직에 머물며 경험한 의전, 낮은 업무 강도 등에 익숙해져 있고, 이들이 감리회사로 넘어온 뒤에도 개인의 태만이 지속되어 결국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전관업체가 취한 이득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해관계가 얽혀 국민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시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설계사의 무책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시공사는 설계사에서 납품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문제가 발견되면 설계 변경을 통해 설계도서를 수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계사에까지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가장 강력한 면책조항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는 문구인데요. 설계사에서는 현장 여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설계도서를 제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강력한 면책조항이 있다 보니 오류 많은 설계도서를 납품하더라도 설계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현장에 계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문제겠어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감리 감독의 문제, 두 번째는 카르텔, 세 번째는 설계의 문제군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공사에서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확하고 세밀한 지시가 꼭 필요한데,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시공 방법이 단순한 일들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시공 방법이 복잡한 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소통의 문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의 문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언급되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부실 시공 원인 조사 결과 중 미등록 이주 노동자 착취가 상위 5개 문제 중 거론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문제는 건설업계의 팽배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다 보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더해 감리 부조리 관련해서 알려진 문제도 몇 가지 덧붙여 볼게요. 감리업계에는 현재 고령화 문제, 인건비 지급 문제, 일명 페이퍼 혹은 유령 감리라 불리는 형식상의 감리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의 부족, 저가 수주 경쟁, 안전 불감증 등이 문제와 관행을 대한건축사협회 측에서 직접 짚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무량판 구조가 문제인지 아닌지 알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조 알아보는 2가지 방법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열람. 거주하는 도를 기준으로 땡땡도 부동산 정보조회를 검색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건축물 정보를 클릭하면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평면도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평면도를 검색해서 평면도 상에 회색 음영 표시가 있다면 무량판 구조에 해당하고 X자로 표시된 공간이 있다면 기둥의 위치로 기둥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표시가 없다면 벽식 구조라고 하네요. 사실 여러 아파트를 비교해보니 명확하게 무량판 구조임이 드러나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또 무량판 구조라도 공간에 따라서 X 표시가 된 곳도 있고요. 결국 시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무량판 구조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었는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소장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무량판 구조라고 하더라도 철근이 잘 보강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살펴보니 무량판 구조의 문제에서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논하며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인데요.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보다 이번에 불거진 각종 문제에 대한 만반의 정책과 규제 등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충분한 감사가 잘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은 우리의 삶의 필수제입니다. 그만큼 2중, 3중으로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특정 부서에만 책임을 묻기보다는 한 군데서 실수가 발생해도 다른 곳에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바로바로 실수가 왜 발생했는지 찾고 해결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무량판 사건 총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